돈안 걸어도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최근 본 의원이 발의한 이 네 가지 폐지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을 언급한다거나 당리당략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분들의 의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67페이지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폐지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의 복원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되었고 이미 제정 당시부터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주민자치회 44개동 전면 전환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층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입 시기부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함에 따라 기존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협의회 등이 진행하던 활동과 지원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진행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혼란도 가중되었습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각종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난 2년간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거의 방치해 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일부도 주민자치회와 중복 성격을 가진 단체와의 재편 또는 명확한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단체가 유사한 역할을 하다 보니 각 동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 중 7개는 주민자치회로 흡수됐으며 18개는 해산되어 19개의 동만 남았습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등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하여 마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마을 만들기의 경우 수원도시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회가 마을 만들기보다 조금 더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가 10여 년간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훨씬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음에 따라 이제 마을 만들기 조례는 그 유통기한을 다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수원시 주민자치회와 마을 만들기 협의회 현 주소와 개선점이란 주제로 개최된 수원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의 일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두 사업을 일원화시키는 것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방치하는 동안 가중되어 온 주민들의 혼란을 의회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일원화시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81페이지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폐지 조례안은 공정무역 도시 인증과 더불어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다각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공정무역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향점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정무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외교권과 통상권이 없는 지자체에서 공정무역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는 국제공정무역기구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며 해당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10여 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인식 확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과연 이 운동을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 우선 구매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구매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수원시 및 수원시 산하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공정무역으로 만들어진 생산품들이 대부분 커피 또는 소규모 가구 등 우리가 일상에서 소매업으로 일상 가정에서 사는 것이지 지자체나 기관에서 소비하기 그리고 구매하기엔 부적절한 상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민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수원시의 예산이 지원되어 몇 년간의 활동이 그 전에 지원되기 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원시의 예산 없이 이분들 자생적으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이 주도하기보단 지속 가능하고 자생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민간이 직접 주도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91페이지 수원시 시민배신 법정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폐지 조례안은 시민 또는 각 집단 간 갈등과 민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 해소할 수 있는 시민 배신 법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등과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민선 8기 시장께서 자랑하고 계시는 세빈민원실 등이 있으며 또는 각 담당 부서별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정의안 203페이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폐지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은 단 1회 그리고 교류, 협력 등의 운영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또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라던가 그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각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따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